둘 중에 뭐 사면 되나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의 운용 전략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보다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모르고 계실 텐데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보수를 대폭 낮춘 겁니다. 원래는 0.43%였어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총보수 연 0.49%,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TF를 읽어주는 남자 이익남입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2026년 현재 국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월배당 ETF죠. 둘 중에 뭐 사면 되나요? 지금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올해 한 해 가장 많이 받게 될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미리 비교 영상 준비했습니다. 국내 ETF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ETF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 과정은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죠. 저도 ETF 비교 영상, 분석 영상 종종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ETF 비교 컨텐츠 그리고 ETF 분석 컨텐츠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이름에 둘 다 액티브가 붙어 있지만 편의상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액티브라는 단어는 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2022년 9월 7일에 상장한 ETF입니다. 상장하고 2년 넘게 시장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다가요. 작년에 순자산 1조 원을 넘었어요. 뒤늦게 대박이 터진 건데요. 음원 차트로 치면 역주행을 한 건데 사실 ETF 시장에서 역주행은 그렇게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은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죠. 큐보가요, 서학개미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판 큐보,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도 상장하기 전부터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았고요. 상장 이후에 정말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1년 내내 이러한 자금 유입 속도가 유지가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감히 예상하건대 올해 안에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도 순자산 1조 원을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이 0.19,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이 0.49입니다. 보수 차이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보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다들 모르고 계실 텐데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도요. 상장할 때부터 보수가 0.19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0.43%였어요. 그러다가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경쟁 상품 대비해서 보수를 대폭 낮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0.19%가 된 거예요. 운용사 입장에서 이 보수를 결정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운용사 직원이 아니지만 잠시나마 운용사 직원의 빙의를 해서 보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총보수 연 0.49%,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국내 ETF 시장에는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ETF 자체가 없습니다. 코덱스 입장에서는 저보수로 상품을 내놓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률인데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의 운용 전략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보다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ETF 수익률에 결국 보수는 다 녹아들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수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높은 보수에 대한 판단은 지금 당장 내리실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 뒤에 수익률을 보고 내리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ETF 모두 커버드 콜 ETF죠. 주식을 매수하고 개별 종목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주식 운용 전략, 옵션 전략, 그리고 월배당까지 순차적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비교를 해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디보, 그리고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은 큐보를 기본으로 합니다. 제가 뒤에서 디보와 큐보 자료를 많이 보여드릴 텐데 디보를 언급할 때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큐보를 이야기할 때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내용을 따라오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식 운용 전략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ETF 모두 다
액티브 ETF예요. 미국 대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가 종목을 선별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액티브 전략이에요. 삼성자산운용이 직접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큐보와 디보를 운용하는 미국 현지 운용사의 자문을 받아서 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고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은 성장주에 투자를 합니다. 성장주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거나 혹은 꿈을 먹는 주식들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또 이익 성장도 우수한 그러한 성장주에 투자를 해요. 미국 빅테크가 중심이 되겠죠. 제피와 제큐,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제피가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고 제큐가 나스닥백이랑 성격이 비슷한 그런 대형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제피와 제큐의 관계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그리고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관계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보와 큐보의 편입비 상위 10종목을 나란히 놓아 본 건데요.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죠. 디보 같은 경우는 캐터필러,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우리가 미국 배당 성장주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그러한 대표 미국 배당 성장주들을 편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P 500이랑 비교해봐도 성격이 조금 많이 다르고요. 반면에 큐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부터 AMD까지 우리에게 굉장히 낯이 익은 그런 성장주 그리고 빅테크들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큐보는 편입비 상위 10종목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로 열어보면 분명히 나스닥 100이랑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보다 더 오르느냐 덜 오르냐의 문제지 결국 중장기 방향성은 나스닥 100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성장주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의 특징을 보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섹터별 비중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디보 같은 경우는 미국 배당 성장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금융 그리고 산업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큐보 같은 경우는 IT, 경기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보통 성장주 3대 섹터라고 부르죠. 이 성장주 3대 섹터의 비중의 합이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과거 수익률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큐보의 상장일 2024년 8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일까지의 누적 성과를 비교한 거예요. 당연히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한 토탈 리턴이고요. 디보, 큐보 그리고 참고 삼아서 S&P 500 ETF의 성과까지 같이 넣어드렸어요. 당연히 이 기간 동안에는 대형 성장주가 대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누적 성과를 보시면 큐보의 성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2024년 3분기 상승장 그리고 올해 급락 이후의 반등장에서 보시면 큐보는 디보뿐만 아니라 S&P 500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빠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디보 같은 경우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장에서 S&P 500을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때는 덜 못 올라가더라도 빠질 때 덜 빠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P 500 대비해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미국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지금 디보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디보와 큐보의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과거 성과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과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은 디보 100%, 큐보 100%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디보 70% 그리고 S&P 500 30%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은 큐보 90% 그리고 나스닥 100 10%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큐보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나스닥 100이랑 전체적인 방향성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이 10%가 편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큐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다르죠. 디보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S&P 500이랑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S&P 500이 10%도 아니고 30%가 들어있어요. 저도 편의상 한국판 디보라 부르고 있지만 실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디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까지 인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이 S&P 500 30%의 존재 여부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 S&P 500 존재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빠질 때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끝이 아니죠. 커버드 콜 ETF니까 콜옵션을 매도를 합니다. 지수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를 하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100%를 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콜옵션을 매도를 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만약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에 대해서만 콜옵션을 매도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콜옵션을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주가 상승은 온전하게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옵션 전략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디보의 평균 옵션 매도 비중은 20에서 30%이고요. 큐보의 옵션 매도 비중은 30에서 50%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큐보의 옵션 매도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큐보는 대형 성장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디보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더 높은 옵션 매도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옵션 매도 비중이 더 높다 보니까 실제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연간 목표하는 프리미엄도 디보는 연 2에서 3%, 반면에 큐보는 4에서 6% 수준으로 큐보가 더 높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ETF 모두 다 월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지급 기준일이 매월 15일이고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에요. 만약에 두 ETF를 모두 다 보유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월 2번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분배율을 보시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2025년 12월 분배금 기준으로 월 0.77% 연으로 환산하면 9% 수준의 매우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을 합니다. 반면에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첫 분배금이 2월 초에 아마 나오게 될 텐데요. 얼마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큐보와 비슷한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연 9에서 10%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이 연 9%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을 하는데 높은 배당 수익률을 선호하는 분들은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을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배당이나 옵션 프리미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장기 복리 효과 측면에서는 분명히 좋지는 않거든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분배금 정책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무조건 높은 배당 수익률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성장과 인컴을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분배금 정책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ETF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성장보다는 안정을 원한다. 높은 변동성을 감내하기 싫다. 그리고 중장기 자본 차익보다는 나는 당장의 현금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들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자산 증식이 목표라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보다는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가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어요. 특히 코덱스 미국 배당 성장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커버드 콜 ETF지만 옵션 매도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성장주의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특히나 국내 투자자분들 미국 상장되어 있는 잽큐나 QQQI, 나스닥백 커버드 콜 ETF들 많이 직투하시잖아요. 그런 ETF를 국내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나스닥백 커버드 콜 ETF를 절세 계좌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이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 액티브가 가장 완벽한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ETF 성격이 완전히 다르고 그에 따라서 활용도도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는 두 ETF를 꼭 하나만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죠. 제가 예전에 제피, 잽큐 비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JP모건도 제피와 잽큐를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두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한 가지 ETF만 선택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투자 성향이나 투자 목적에 맞게 4대 6이든 6대 4든 그 이상적인 비중을 본인이 맞춰가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순간에 어떤 ETF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중장기 투자 수익률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ETF 투자를 감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작은 물건 하나 사시더라도 꼼꼼히 비교를 하시면서 사시는데 ETF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까운데요. 올바른 ETF의 시작은 ETF를 선택하는 것부터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ETF 비교 컨텐츠 그리고 분석 컨텐츠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관련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ETF 7전 투자 클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ETF 투자하고 싶은데 ETF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저의 공식 멤버십 공간으로 오시면 외롭지 않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ETF 투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ETF 분석 리포트, ETF 비교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놓칠 수 없는 제도적인 부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위험 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 전달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냥 전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델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리뷰, 모든 편입 ETF에 대한 세세한 리뷰까지 해드립니다. 매일 시장 상황 달라지죠. ETF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이슈들 선별해서 매일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관심 ETF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 궁금하신 점들 많이 생기실 텐데요. 이런 궁금증들 모두 모아서 해결하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TF 투자의 중장기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실시간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ETF 투자 하지 않을 수 없죠. 남들이 좋다니까 그냥 따라 사는 그런 ETF 투자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내 투자 성향을 고려한 내 투자 목적에 맞는 진짜 ETF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 ETF 7전 투자 클럽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